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용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마지막으로 베를린에서 DMZ로 13번째인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총 정리를 제가 간단히 해봤습니다. 제목은 전쟁 없는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과거에 6.25라는 3년간의 전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더라도 다시 전쟁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 또 자유를 찾는 방법이 뭔가. 제가 4가지로, 5가지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우선은 security first. 과거 독일 통일을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우선으로 안보를 중요시하겠습니다. 이 나토라는 막강한 조직을 가진 당시의 독일의 경우는 우선 안보가 튼튼해야겠다.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도 창조할 수 있다 하면서 그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security first. 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구나. 다행히 우리는 한미동맹, 또 작년에 대비드 정신으로 일본까지 가담하면서 더 안보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냐. 이걸 우리는 굳건히 가져야 평화 정책도 할 수 있고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교육.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통일에 대한 교육도 그렇게 강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뭐 통일의 얘기는 거의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비민주적으로 그냥 당선된 사람 많고,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은 우리 국민들 의식이 아직도 민주주의 교육이 잘 되지 않았냐. 특히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교육이 절실하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통일을 위한 무기로는 자유와 인권입니다. 자유와 인권. 북한이 가장 지금 그리워하는 게 자유입니다. 북한이 가장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유사상과 인권사상은 북한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독일처럼 우리도 이 자유와 인권이 우리 통일을 위한 최대의 무기로 우리는 삼아야 되지 않겠나. 독일의 통일의 승리도 바로 이와 같은 토대가 있었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고, 동독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백림장벽이 무너지고 급기야는 통일의 길을 찾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우도 자유와 인권이 참 가장 중요하다. 통일을 위한 가장 신성한 무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탈북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탈북 보호정책은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썼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를 강제 북한으로 송환하는,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한 탈북자를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도 그걸 억지로 보낸 거예요. 우린 탈북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쓸 때 우리 남북한의 변화도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탈북자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탈북자 보호정책을 쓸 때는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겠나. 전 세계 떠도는 북한 주민들, 또 북한에 남아서 혹사받는 이런 사람들, 탈북자 보호정책을 쓰면은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세계에 떠도는 이 외교관도, 또 세계에 떠도는 노동자들도, 세계에 떠도는 무역인들도, 세계에 떠도는 여성인들도, 그리고 중국에서 혹사를 받고 있는 이런 우리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난민이 많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우리 나라로 들어오도록 열심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 탈북자들이 증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이번 책에서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휴전선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휴전선에 인민군이 쭉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헐벗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10년간의 복무를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그 20대의 청춘 이 시기를 그들은 썩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극 탈북자 보호정책을 쓰다 보면은 자연히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일선에 그 포장되어 있는 인민군, 특히 젊은이들 속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책을 쓰면서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총을 버리고 넘어와라. 총을 버리고 넘어와라. 그럼 백림장병 무너지듯 북한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양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전선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평양에도 이것이 올라가 가지고 평양 내부에서도 어떤 내부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동독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독으로 탈출을 하는데 일부는 우리도 탈출할까? 그렇다면 여기서 남을까?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남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동독에서의 평화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튼튼한 장벽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서독에서 취한 안보를 토대로 한 자유와 인권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동독 주민들이 바로 인권을 원했어요. 그들이 자유를 원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했어요. 초창기에 그 총리를 했던 아데나워가 동독의 자유의 바람을 넣자 그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넣어야 돼요. 자유의 바람.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을 유치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휴전선에서도 저는 움직임이 있고 휴전선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평양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제목도 베를린에서 DMZ로라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분단된 지 80년이 지금 넘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 남북한이 합치면 엄청난 그 힘의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민주화 또 러시아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책을 쓰면서 그동안 32년을 오고 가면서 명지대에서 발표한 것들을 추려서 이번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베를린에서 DMZ로라는 말을 쓰게 됐고, 어째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느냐, 왜 우리는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는가, 우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노력하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안보체제 확립, 또 민주주의와 통일교육을 강화, 우리 자유와 인권을 최대의 무기로 철저한 탈북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면서 DMZ의 변화, 평양의 변화 이런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제 책에 대한 저의 일종의 그 유튜브를 봐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물론 저는 이거를 끝나지 않을 것이죠. 다음부터는 또 저대로 또 별도로 계속 하고, 저는 죽으나 사나 이 통일이 가장 큰 이슈로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